어이쿠, 우리 3번 언니. 노래도 잘하는데 허벅지도 아주 찰지네? 노래가 끝나자 탬버린을 치던 남자 손님이 신비의 허벅지를 덥석 잡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비명을 질렀겠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신비는 다릅니다. 아이고 사장님, 만지시면 곤란해요. 제가 이래봐도 1등급 한우보다 비싼 몸이라 만지면 추가 요금 붙는데 감당되시겠어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며 손님 비위를 맞추는 가수를 꿈꾸던 오늘의 주인공 나신비입니다. 그녀는 능청스럽게 남자의 손을 쳐내며 배시시 웃습니다. 허허, 이 여자가 농담도 잘하네. 자, 여기 팁. 신비는 남자가 건넨 10,000원짜리 2장을 잽싸게 가슴팍에 찔러 넣습니다. 오빠 최고! 다음 곡은 제가 서비스로 쏜다. 방을 나온 신비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자 뜨거웠던 열기는 식고 차가운 현실이 덮쳐옵니다. 휴대폰이 징징 울립니다. 요양병원 원무과 나신비님, 아버님, 이번 달 병원비 미납되셨습니다. 화면을 보는 신비의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통곡하던 IMF 시절, 신비의 집 거실에는 윤기가 흐르던 그랜드 피아노 대신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신비야,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가수를 꿈꾸며 유학을 준비하던 23세 신비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더 비참한 건 가난보다 더 아픈 이별이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돈 없는 사랑은 구질구질한 거야. 신비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남자, 첫사랑 나잘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신비가 건넨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신비는 입술을 깨물고 다짐했었습니다. 딱 1년만 눈 딱 감고 돈을 벌겠노라고. 하지만 그 1년은 늪처럼 그녀를 놔주지 않았고 어느새 7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야, 3번. 뭐해? VIP 룸 떴어. 마담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신비는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네, 언니. 가요가. 신비는 번진 립스틱을 다시 덧바릅니다. 오늘 딱 30만 원만 더 벌자. 그래야 아빠 투석시켜드리지. 신비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VIP 룸, 특실 1번 방. 이곳은 TV 후하기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손님들 수준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경쾌하게 인사를 건네던 신비의 말문이 턱 막힙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최고급 양주 냄새가 진동합니다. 소파 한가운데 이태리제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아한 투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고고하게 앉아 있습니다. 신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신비를 바라봅니다. 7년 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더욱 날카로워진 눈매. 돈이 없어 그녀를 버렸던 남자, 나잘란입니다. 신비는 들고 있던 탬버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지만 발이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나잘란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신비를 훑어보며 말합니다. 자기야, 이 여자 왜 이래요? 촌스럽게 얼어있네. 여자의 목소리는 묘하게 낯익습니다. 어릴 적 신비를 버리고 집을 나간 엄마가 풍기던 그 싸늘한 향수 냄새가 납니다. 잘란이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엽니다. 재밌네. 세상 참 좁아. 잘란이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집니다. 노래 한 곡 뽑아봐. 옛날 실력 아직 남아있나 보게. 신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립니다. 가장 초라한 순간에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난 여자.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 신비는 과연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마치 신비의 자존심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정적은 노래방 반죽이 돌아가는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신비의 고막을 때립니다. 신비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7년 전 가난이 싫다며 신비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떠난 첫사랑 나잘란입니다. 그때는 낡은 운동화에 청바지 차림이었던 그가 지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귀족처럼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래? 돈이 적어? 잘란이 피식 웃으며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집니다. 하얀 수표가 팔랑거리며 5만 원권 위에 겹쳐집니다. 신비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당장 저 돈을 집어 던지고 이 방을 뛰쳐나가라는 자존심과 당장 내일 아버지가 투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충돌합니다. 신비는 입술 안쪽 살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뭅니다. 그래, 나는 나신비가 아니다. 나는 오늘 하루 3번 언니일 뿐이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돈이 양반이고 돈이 부모인 세상이다. 신비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아이고 사장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너무 미남이셔서 잠시 넋을 잃었나 봅니다. 그 비굴한 웃음을 보는 잘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집니다. 미남이라 너는 여전하구나. 입에 발린 소리 잘하는 건 잘란이 중얼거리는 말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여자가 입을 엽니다. 자기야, 아는 여자야?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기품 있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여자의 목소리에는 앙칼진 쇳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옛날에 잠깐 알던 거지. 거지 같은 시절에. 거지 같은 시절이라는 말에 신비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에게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일지 몰라도 신비에게는 인생의 전부였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고작 거지 같은 기억으로 치부되는 순간입니다. 신비는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지만 꿀꺽 삼켜냅니다. 자, 사장님, 사모님, 제가 시원하게 맥주 한 잔씩 말아드리겠습니다. 신비는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맥주병을 듭니다. 평소라면 눈 감고도 할 폭탄주 제조지만 오늘은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달그락. 맥주잔과 양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합니다. 신비가 떨리는 손으로 세리의 잔에 술을 따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조심 좀 하지. 세리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몸을 뒤로 뺍니다. 신비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맥주 거품이 세리의 명품 스커트에 튀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신비는 화들짝 놀라 테이블 위에 있던 물티슈를 뽑아들고 세리의 무릎 앞으로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신비는 자신의 영혼까지 바닥에 처박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리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됐어요.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요.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세리는 신비의 손을 쳐내며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잘란을 향해 콧소리를 냅니다. 자기야, 나 기분 잡쳤어. 뭐 이런 여자를 불렀어? 급 떨어지게. 잘란은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신비를 내려다보고만 있습니다. 그 눈빛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한 묘한 눈빛입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듭니다. 찰랑거리는 호박색 액체를 바라보던 그가 잔을 신비 쪽으로 들이밉니다. 실수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네.
신비가 고개를 들자 잘란이 차갑게 말합니다. 마셔. 원샷으로. 그럼 용서해주지. 독한 양주를, 그것도 맥주잔에 가득 채운 술을 마시라는 겁니다. 신비는 술을 잘 못합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잘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신비에게 독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신비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듭니다. 독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마셔야 합니다. 마셔야 이 지옥 같은 방에서 1초라도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신비는 눈을 질끈 감고 술을 목구멍으로 들이붓습니다.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식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꿀꺽, 꿀꺽, 꿀꺽. 목젖이 요동칠 때마다 자존심도 함께 넘어갑니다. 역시 사장님이 주신 술이라 그런지 꿀맛이네요. 취기가 단번에 올라 얼굴이 불타오르지만 신비는 억지로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세리가 박수를 칩니다. 어머, 잘 마시네. 술집 여자라 그런지 역시 다르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잘나는 빈 잔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립니다. 이제 노래해봐. 내가 제일 잘 부르던 거 있잖아. 어떤 곡 말씀이십니까?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내가 옛날에 내 앞에서 불렀던 거. 신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그 노래는 두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가난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자취방에서 신비가 잘난을 위해 불러주던 사랑의 사레나데였습니다. 그 추억의 노래를 지금 이 더러운 룸살롱 소파 위에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정말 잔인합니다. 추억마저도 흉기로 만들어 휘두르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신비에게 거부권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 있게 한 곡 뽑겠습니다. 신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이크를 잡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옵니다. 쿵짝쿵짝 하는 경박한 리듬이 아니라 애절한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핀 조명 하나가 신비를 비춥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신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흐릅니다. 비록 술에 취하고 목이 상했지만 타고난 음색은 여전히 고우면서도 슬픕니다. 첫 소절이 나가자 잘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잠시 술잔을 든 손을 멈추고 신비를 응시합니다. 그의 눈동자에 아주 찰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기야, 노래가 너무 청승맞다. 그냥 댄스곡 시키지 그랬어? 세리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신비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봅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불렀던 사랑의 노래가 저 여자에게는 그저 지루한 소음일 뿐입니다.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신비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명이 너무 밝아 그들은 그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았어도 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노래가 끝나는 순간까지 신비는 비틀거리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팁니다. 마지막 반주가 끝나자마자 신비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는 없습니다. 대신 잘난이 지갑을 통째로 열어 테이블 위에 쏟아붓습니다. 가져가. 팁이야. 수십 장의 지폐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입니다. 신비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자존심 조각들을 줍는 것처럼. 세리가 킬킬거리며 웃습니다. 어머, 저 여자 손 빠른 것 좀 봐.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나 봐. 신비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단 한 장의 지폐도 남기지 않고 챙깁니다. 이 돈이면 아버지 병원비를 내고도 남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내일 쌀을 살 수 있습니다. 신비는 돈 뭉치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90도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자 되세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축복을 빌어주는 자신의 입이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 신비는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세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자기야, 근데 저 여자 냄새 나지 않아? 산티나는 향수 냄새. 복도로 나온 신비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지나가던 웨이터가 놀라서 다가옵니다. 누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신비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참았던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으아악.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안에 주먹을 집어넣고 웁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화장이 흉하게 일그러집니다. 가슴에 품었던 돈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가수가 되겠다던 나신비는 어디 가고 팀 몇 푼의 웃음을 파는 광대만 남았을까? 신비는 변기통을 붙잡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개어냅니다. 독한 양주와 함께 지난 7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참을 구역질하던 신비가 고개를 듭니다.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때 화장실 밖에서 여자들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강셀이 그 여자 친정은 별로라던데? 첩의 딸이라나 뭐라나. 쉿, 조용히 해. 들을라. 칸막이 안에 있던 신비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어릴 적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의 이름은 최미자였습니다. 엄마가 재혼해서 낳은 딸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마. 신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아까 세리가 흘리고 간 스카프를 꺼냅니다. 세리가 신비를 밀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신비가 나올 때 무심코 쥐고 나온 것입니다. 자. 신비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못해 뒤집힐 듯 커집니다. 강세리, 내가 내 동생이라고? 나를 버린 엄마가 너를 낳아서 저렇게 공주처럼 키웠다고? 신비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실크 스카프가 구겨집니다. 비참함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뀝니다. 신비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다시 주워듭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비굴하게 줍지 않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장수처럼 단호하고 거칠게 움켜잡습니다. 그래, 이 돈 내가 써주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아줄게. 신비가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울립니다. 마치 선전포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노래방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비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몸에 묻은 룸살롱의 냄새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른 복수의 불길은 비로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신비의 눈빛. 그것은 이제 탬버린을 흔드는 광대의 눈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한 명품 백화점 앞. 선글라스를 끼고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 여자가 전봇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엉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여자 뭐야? 하며 힐끔거리지만 신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백화점 VIP 발레 파킹 구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와라, 강세리. 내 스카프 냄새의 주인을 찾아야겠어.
신비는 어젯밤 세리가 흘리고 간 스카프 냄새를 맡으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냄새. 그 지독한 그리움과 증오가 섞인 향기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회전문이 돌아가고 화려한 옷차림의 두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한 명은 어제 노래방에서 봤던 도도한 고양이 강세리. 그리고 그 옆에 팔짱을 끼고 나오는 중년 여성. 우아하게 올린 머리, 진주 목걸이, 그리고 기품 넘치는 미소. 신비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스르르 내립니다. 숨이 턱 막혀옵니다. 15년 전 엄마 잠깐 슈퍼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그 여자. 신비의 친엄마 최미자입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은 늘었지만 신비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엄마의 오른쪽 귀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낯선 여자에게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셀이 쇼핑하느라 힘들었지? 엄마가 다리 주물러 줄까? 아잉, 엄마는 무슨 기사 아저씨 빨리 오라고 해. 나 다리 아파 죽겠어. 세리가 짜증을 내며 엄마에게 핸드백을 휙 던집니다. 보통 엄마라면 버릇없다고 등짝 스매싱을 날렸겠지만 최미자는 다릅니다. 그녀는 하녀처럼 공손하게 핸드백을 받아들며 호호 웃습니다. 오구, 우리 공주님 무거웠구나. 미안해, 엄마가 얼른 차 대기시킬게. 전봇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비의 손톱이 전봇대 시멘트 벽을 긁습니다. 빠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쥡니다. 신비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표독스러웠습니다. 돈 없다며 아빠와 싸우고 우는 신비에게 지긋지긋해 너만 없었어도 내 인생 폈어 라며 소리치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저기서는 천사표 엄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남자를 뺏어간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신비의 눈에서 눈물 대신 시퍼런 불꽃이 튑니다. 엄마, 나한테는 슈퍼 간다고 거짓말하고 저기서 딴 살림 차려서 공주놀이 하고 있었어? 배신감이 내장을 꼬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때 최미자의 시선이 우연히 신비 쪽을 향합니다. 신비는 순간 숨을 멈춥니다. 혹시 알아볼까? 딸이잖아. 핏줄이잖아. 아무리 15년이 지났어도 자기를 버리고 간 죄책감이 있다면 알아봐야 하는 거잖아. 신비의 심장이 쿵쿵거립니다. 하지만 최미자의 시선은 신비를 1초 정도 스치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시 세리에게로 향합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본 것처럼 무심한 눈빛입니다. 어머, 차 왔다. 타자, 우리 딸.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두 모녀는 차에 올라탑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신비는 못 박힌 듯 서 있습니다. 못 알아봐? 친딸을 못 알아본다고? 신비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 그래, 아주 잘 살고 계시네. 최미자 씨. 신비는 선글라스를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와작 하고 렌즈가 깨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그리움도 저 선글라스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좋아. 기억나게 해줄게. 당신이 버린 그 짐덩어리가 얼마나 무섭게 컸는지. 화면이 바뀌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노래방 대기실입니다. 신비는 깨진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짙게 바릅니다. 평소보다 더 빨갛게, 더 독하게. 언니, 3번 언니, 빨리 나와봐. 특실 손님이 언니 지명했어. 웨이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또 어떤 놈이 초저녁부터 지랄이야. 신비가 짜증스럽게 문을 열고 나갑니다. 특실 1번 방. 어제 그 굴욕의 현장입니다. 문을 열자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한 남자가 보입니다. 나잘란입니다.
오늘은 혼자입니다. 강세리는 없습니다. 신비의 눈매가 가늘어집니다. 이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 하지만 신비는 프로입니다. 속마음을 감추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사장님. 어제 오시고 또 오셨네요? 우리 가게 물이 그렇게 좋나? 잘난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신비를 쳐다봅니다. 이미 양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운 상태입니다. 신비야, 이리 와 앉아봐. 어제는 야, 너 하더니 술이 들어가니 옛날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신비는 소름이 돋았지만 태연하게 그의 옆에 앉습니다. 사장님, 저 신비 아니고 3번인데요. 팁 많이 주시면 신비 해드릴 수도 있고. 신비가 능청을 떨며 술병을 듭니다. 잘난이 갑자기 신비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그의 손바닥이 축축하고 뜨겁습니다. 야, 나신비. 너 진짜 이렇게 살 거냐? 내가 알던 그 도도한 나신비 맞아? 술주정입니다. 자기가 버려놓고 자기가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동정하는 척이라니. 신비는 남은 한 손으로 탬버린을 꽉 쥡니다. 저 대머리를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릅니다. 사장님, 취하셨어요. 사모님한테 전화 드릴까요? 사모님이라는 단어에 잘난이 인상을 확 찌푸립니다. 그 여자 얘기하지 마. 숨 막혀 죽겠으니까. 잘난이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쨍그랑. 파편이 튀지만 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행패는 노래방 생활 7년이면 애교 수준입니다. 잘난이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립니다. 돈? 그래, 돈은 많아. 근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그 여자는 나를 남편이 아니라 액세서리 취급해. 장인어른은 나를 머슴 보듯 하고 재벌가 대릴 사위의 서름 폭발입니다. 신비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꼴 좋다. 돈 보고 가더니 꼴에 자존심은 남았나 보네. 잘난이 고개를 들어 신비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신비야, 나 너 생각 많이 했다. 솔직히 너만 한 여자 없더라. 너 여기서 얼마 버냐? 내가 2배, 아니 3배 줄게. 여기서 일하지 말고 나랑 따로 만날래? 오피스텔 하나 얻어줄 테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남자 신비에게 세컨드가 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아내는 재벌가 딸로 두고 옛 애인은 정부로 두겠다는 이 추악한 신보. 보통 드라마 여주인공이라면 이 상황에서 따귀를 때리거나 물을 뿌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신비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강세리의 남편, 최미자의 사위. 이 남자를 이용하면 그 집안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수의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신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로 잘난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마치 뱀이 먹잇감을 탐색하듯. 오빠, 많이 힘들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신비의 눈에서 가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집니다. 연기 대상감입니다. 잘나는 신비의 태도가 부드러워지자 금세 해벌쭉해집니다. 그래, 역시 너밖에 없어. 신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잘난이 신비를 끌어안으려 합니다. 역한 술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섞여 구역질이 납니다. 신비는 살짝 몸을 빼며 요염하게 속삭입니다. 시작? 좋지. 근데 오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뭐? 나 빚이 좀 많아. 그리고 나 아무 데서나 안 만나. 오빠네 집 구경이나 좀 시켜주면 모를까? 거긴 세리가 있어서 안 되는데. 잘난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신비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하지만 입으로는 웃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
내가 들어갈 구멍은 다 있으니까. 신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잘란의 휴대폰을 곁눈질로 봅니다. 아까 잘란이 술 마시느라 잠금을 풀어둔 상태입니다. 비밀번호 0000. 멍청한 놈, 아직도 안 바꿨네. 신비는 일부러 술병을 쏟으며 소란을 피웁니다. 어머, 쏟았다. 잘란이 젖은 바지를 털며 당황하는 사이 신비는 재빠르게 잘란의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갑니다. 이제 신비는 잘란의 개인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잘란이 화장실 간 사이 갤러리 속 사진들을 훑어봅니다. 세리와 찍은 사진들, 집안 내부 사진, 그리고 세리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듯한 애매한 사진 한 장. 빙고. 신비는 그 사진을 자신의 폰으로 전송하고 기록을 삭제합니다. 잘란이 바지를 닫고 돌아옵니다. 신비야, 미안. 내가 좀 취했네. 신비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빠, 노래 하나 불러줄까? 이번엔 공짜야. 신비는 반주도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구슬프고 처연한 멜로디가 룸 안에 퍼집니다. 잘란은 그 노래에 취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자신이 지금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은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신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납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도우미 3번이 아닙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여전사의 얼굴입니다. 기다려, 최미자. 그리고 강세리. 당신들이 사는 그 화려한 성, 내가 기둥뿌리부터 갉아먹어 줄 테니까.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신비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을 조르듯이 신비가 노래방을 나가는 잘란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재밌네.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꽤 쓸만한 재활용품이었어.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립니다. 서울 청담동의 최고급 미용실. 원장님 소리를 듣는 베테랑 헤어 디자이너가 신비의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가 펴지고 우아한 시컬 볼륨펌이 완성됩니다. 형광색 립스틱 대신 말린 장미색의 고급스러운 립스틱이 입술에 얹어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노래방 3번 언니가 아닙니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막 귀국한 것처럼 보이는 제니퍼나 선생님입니다. 신비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어제 잘란에게 뜯어낸 팁과 수표, 그걸 몽땅 털어 산 샤넬 트위드 재킷입니다. 투자는 과감하게, 회수는 확실하게. 신비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며 비장하게 중얼거립니다. 전장은 정해졌습니다. 평창동 대지 300평의 대저택. 바로 강세리의 집입니다. 잘란을 구워 삶아 알아낸 정보는 아주 유용했습니다. 강세리가 다가오는 재벌가 사모님 자선 파티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실력이 형편없어 비밀리에 과외 선생을 구한다는 사실. 신비는 택시를 타고 평창동 언덕길을 오릅니다. 높은 담벼락, 굳게 닫힌 철문. 저 문을 열면 자신을 버린 엄마와 자신의 남자를 뺏은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나 사장님 소개로 온 보컬 레슨 선생님입니다. 철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외제차 3대가 나란히 주차된 차고. 신비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 여기서 아주 호강하고 살았네. 딸내미는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썩어가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강세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세상에,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소음 공해입니다. 고음 불가의 박치, 음치, 총체적 난국입니다. 신비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혀를 깨물어 참습니다. 노래를 마친 세리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봅니다. 어머, 누구세요? 그때 2층 계단에서 잘난이 허겁지겁 내려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가 진짜로 집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왔어? 여보, 이분이 내가 말한 그 이태리 유학파 출신 선생님. 잘난이 말을 더듬으며 신비를 소개합니다. 신비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니퍼 나라고 합니다. 목소리 톤부터 바꿨습니다. 교양과 기품이 뚝뚝 흐르는 목소리입니다. 세리가 신비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화장법과 옷차림, 분위기가 너무 달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법이니까요. 어머, 선생님 스타일 좋으시네요. 밀라노에서 오셨다고요? 네,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 수료하고 잠시 한국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음색이 아주 독보적이시라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독보적이라는 말에 세리의 입이 귀에 걸립니다. 역시 칭찬에 약한 단순한 여자입니다. 호호, 역시 전문가라 귀가 다르시네. 제가 성량은 좋은데 고음이 살짝 불안해서요. 살짝이 아니라 전부 불안합니다만 신비는 미소를 유지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단기간에 파티의 여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리야, 손님 오셨니? 안방 문이 열리고 최미자가 걸어 나옵니다. 집안이라 편한 실크 가운 차림이지만 목에는 여전히 굵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신비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한 줄기 흐릅니다. 드디어 15년 만의 대면입니다. 최미자가 거실로 다가옵니다. 신비는 침을 꼴깍 삼키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마주 봅니다. 최미자의 시선이 신비의 얼굴에 머뭅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신비의 심장은 터질 듯 뛰는데 최미자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리 노래 선생님이신가 봐요? 못 알아봅니다. 자신의 배 아파 낳은 딸을 단 1%의 의심도 없이 낯선 사람으로 대합니다. 신비는 안도감과 동시에 뼈가 시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네, 사모님. 제니퍼 나입니다. 어머, 인상이 참 좋으시네. 우리 셀이 잘 부탁해요. 얘가 응석바지라 좀 까다로워요. 응석바지. 신비가 어릴 때 배가 고파 밥 좀 달라고 하면 귀찮게 하지 마. 라고 소리치던 여자가 저가짜 딸은 응석바지라며 감싸고 돕니다. 신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레슨으로 풉니다. 자, 사모님, 배에 힘주시고요. 소리를 머리 밖으로 던지세요. 더 크게. 아, 세리가 돼지멱다는 소리를 지릅니다. 신비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래, 질러라. 내 목청이 터지든 내 속이 터지든 오늘 끝을 보자. 한바탕 레슨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저녁 드시고 가세요. 우리 주방 아줌마 솜씨가 기가 막혀요. 신비는 거절하는 척하다가 못 이기는 척 식탁에 앉습니다. 12인용 대리석 식탁. 상석은 비어 있고 회장은 출장 중. 한쪽엔 최미자와 세리, 반대편엔 잘난과 신비가 마주보고 앉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잘난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합니다. 물만 계속 들이켜다 사례가 들려 캑캑거립니다. 당신 왜 그래? 체했어? 세리가 눈을 흘깁니다. 신비는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잘난을 봅니다. 그리고 식탁 아래로 하이힐을 벗은 발을 뻗습니다.
신비의 발끝이 잔란의 정강이를 스치고 올라갑니다. 흡! 잔란이 헛바람을 들이켭니다. 신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샐러드를 찍어 먹으며 말합니다. 나 사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 아, 아니야. 그냥 좀 더워서. 잔란은 식탁 아래서 꿈틀거리는 신비의 발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짜릿함과 공포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신비는 한술 더 뜹니다.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아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잔란의 주머니가 울립니다. 잔란이 눈치를 보며 폰을 확인합니다. 오빠, 지금 상상하고 있지? 다리 좀 벌려봐. 잔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릅니다. 그는 힐끔 신비를 쳐다봅니다. 신비가 눈을 찡긋하며 입모양으로 말합니다. 맛. 잇. 잔란은 스테이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아슬아슬한 식사. 신비에게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최미자가 입을 닦으며 묻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이 다 외국에 계신가 봐요? 불쑥 들어온 질문. 신비는 포크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네.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 저런. 안 됐네. 최미자가 혀를 찹니다. 신비가 최미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덧붙입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집을 나가셨어요. 돈 많은 남자 찾아서.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흐릅니다. 최미자의 포크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접시에 부딪힙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요? 참 무책임한 엄마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왜 그랬냐고. 후회 안 하냐고. 신비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서립니다. 세리는 눈치 없이 끼어듭니다. 어머, 선생님 드라마 주인공 같다. 그래서 성공해서 복수하려고 유학 간 거예요? 비슷해요. 복수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신비가 싱긋 웃자 최미자는 기분이 나쁜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 머리가 좀 아파서 먼저 올라갈게. 최미자가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갑니다. 신비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합니다. 찔리는 게 있구나. 기억하고 있구나. 식사가 끝나고 신비는 화장실을 핑계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 끝 최미자의 방. 신비는 주위를 살피고 살며시 문을 엽니다. 화려한 드레스룸. 어머니가 쓰던 화장대. 신비는 떨리는 손으로 빗을 집어듭니다. 거기엔 최미자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거면 돼. 신비는 머리카락을 뽑아 준비해둔 비닐팩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오려는 찰나 화장대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건 신비의 어릴 적 돌잔치 사진입니다. 사진 속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최미자. 그 액자는 다른 화려한 장식품들 뒤에 숨겨져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모여버린 줄 알았더니 신비의 마음이 묘하게 일렁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이건 죄책감이 아니야. 그냥 보험이겠지.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찾아올까봐. 신비는 액자를 제자리에 둡니다. 아니, 엎어버립니다. 쾅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쓰러뜨립니다. 저택을 나서는 신비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핸드백 속에는 엄마의 머리카락이, 그리고 핸드폰 속에는 잔란의 약점이, 가슴 속에는 확실한 복수의 설계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문 밖에서 기다리던 택시에 오르며 신비가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네, 유전자 검사센터죠? 지금 바로 갑니다. 급행으로 해주세요. 택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2층 창가 커튼 뒤에서 누군가 신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최미자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늘어집니다. 제니퍼나 나신비. 그녀의 입에서 15년 만에 딸의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에 들린 A4 용지 한 장. 유전자 일치 확률 99.9999%. 신비의 입술이 비틀리듯 올라갑니다. 혹시나 했던 의심이 역시나 하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최미자, 당신 진짜로 나를 낳았구나. 그리고 저 싸가지 없는 강세리도 내 배다른 동생이 맞았어. 신비는 검사 결과지를 촛불에 태웁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글자가 검게 그을려 사라집니다. 종이는 사라졌지만 신비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확인 사살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저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파도처럼 쓸어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신비가 사는 낡은 옥탑방. 평상 위에 휴대용 가스버너가 올려져 있고 냉동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헉헉거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남자. 양손에 최고급 와인과 꽃다발을 들고 땀범벅이 된 나잘란입니다. 아이고 신비야. 너는 왜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런 꼭대기에 사냐? 잘란이 헐떡거리며 평상에 주저앉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이태리 정장에 고기 기름이 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신비는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콧방귀를 낍니다. 왜? 오빠가 살게 해준 오피스텔은 싫다며. 여기가 낭만 있고 좋잖아. 낭만은 무슨 아이고 다리야. 잘라는 투덜대면서도 신비가 상추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자 좋다고 받아먹습니다. 아해 오빠. 야, 이거 꿀맛이네. 역시 우리 신비 손맛은 알아줘야 해. 세리 앞에서는 밥알 새면서 깨작거리던 남자가 여기서는 걸신 들린 듯 먹어치웁니다. 이중적인 인간의 전형입니다. 신비는 소주잔에 술을 가득 따릅니다. 오빠, 근데 세리 사모님은 참 좋겠다. 오빠 같은 남편도 있고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잖아. 슬쩍 떠보는 말에 잘난이 술기운이 오르는지 혀 꼬인 소리를 합니다. 야, 말도 마라.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 집구석 완전히 콩가루야. 콩가루? 왜? 회장님이 딸 바보라며? 바보는 무슨. 장인어른은 세리 사람 취급도 안 해. 밖에서 나아온 자식이라고 의심하거든. 신비의 집게질이 딱 멈춥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의심? 친딸이 아니라고? 쉿, 이건 극비인데. 장모님, 그러니까 최미자 여사가 장인어른 만나기 전에 좀 복잡하게 놀았나 봐. 장인어른이 쓰러지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한 해 만에 난리를 쳤었거든. 대박입니다. 최미자가 신비를 버리고 재벌가로 들어갈 때 임신한 세리가 회장의 핏줄이라고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세리가 회장의 친딸이 아니라면 그녀가 누리는 모든 부와 명예는 사기극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신비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고 잘난의 잔에 술을 더 따릅니다. 어머, 오빠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살얼음판에서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온 거 아니냐? 신비야, 나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되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주라, 응? 잘난이 신비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질척거립니다. 신비는 속으로 구역질을 참으며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칩니다. 그래, 오빠. 내가 기다려줄게. 대신? 회장님 쓰러지셨다는 병원. 어디야? 내가 도시락이라도 싸서 오빠 내조하러 갈게. 정보를 캐내려는 찰나였습니다. 쿵, 쿵, 쿵. 옥탑방 철계단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난처럼 헐떡거리는 발소리가 아닙니다. 일정한 박자로
절도 있게 다가오는 구두 소리입니다. 신비와 잘란이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봅니다. 누구세요? 계십니까? 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비서실? 잘란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비서실장? 그 양반이 여기를 왜? 나 미행했나? 잘란은 허둥지둥 일어나더니 밥상을 엎을 뻔합니다. 야, 신비야. 나 숨겨줘. 걸리면 나 죽어. 이혼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 재벌 사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불륜 들킨 동네 아저씨 꼴입니다. 신비는 한심한 눈으로 그를 보며 장롱을 가리킵니다. 저기 들어가. 빨리. 잘란이 곰 굴러가듯 장롱 속으로 구겨져 들어갑니다. 신비가 이불을 대충 쑤셔 넣고 문을 닫자마자 똑똑 현관문이 열립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강 회장의 그림자라 불리는 김 실장입니다. 좁은 옥탑방의 삼겹살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입니다. 김 실장이 방 안을 쓱 훑어봅니다. 장롱 문틈으로 잘란의 명품 구두코가 살짝 삐져나와 있는 게 보일 듯 말 듯합니다. 신비는 태연하게 앞을 가로막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오시죠? 김 실장은 신비의 당돌함에 미세하게 눈썹을 꿈틀거립니다. 제니퍼 나 선생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신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회장이? 왜? 혹시 엄마가 내 정체를 눈치채고 손을 쓴 건가? 아니면 잘란과의 관계가 들통난 건가? 온갖 생각이 스치지만 신비는 표정을 관리합니다. 지금요? 밤이 늦었는데 무슨 일로? 사모님께 듣기론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하더군요. 회장님께서 요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선생님 노래를 한번 듣고 싶어 하십니다. 노래? 고작 노래 때문에 비서실장이 직접 이 누추한 곳까지 왔다고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철옹성 같은 병실 강 회장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프리패스건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신비는 곁눈질로 장롱을 봅니다. 안에서 잘란이 숨을 참느라 끄끄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신비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김 실장을 따라 나섭니다. 장롱 속에 갇힌 잘란을 남겨둔 채 검은 세단에 올라타는 신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강 회장, 그 사람이 내 친아빠가 아니라면 대체 내 진짜 아빠는 누구지? 그리고 엄마는 왜 친딸인 나를 버리고 가짜 딸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까? 병원을 향해 달리는 차 안. 신비는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옥탑방 장롱 속 잘나는 땀범벅이 된 채 문을 엽니다. 휴,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오려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집니다. 세리의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빗입니다. 신비가 몰래 챙겨두려다 깜빡하고 평상 위에 둔 것을 잘란이 챙기다 섞인 모양입니다. 이게 뭐지? 잘란이 빗을 집어듭니다. 그때 그의 눈에 빗에 엉킨 머리카락 색깔이 들어옵니다. 세리는 짙은 갈색 염색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빗에 있는 머리카락은 희끗한 새치와 섞인 검은 머리입니다. 최미자의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빗 손잡이에 붙어있는 작은 스티커 유전자 검사센터 마이너스 검체2. 잘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유전자 검사? 신비 이 기집애가 설마 멍청한 줄 알았던 잘란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 이제부터 진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적막한 병실, 신비의 노래가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창백하게 누워있던 강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노래방에서 술 취한 사내들을 위해 부르던 그 노래가 이곳에서는 죽어가는 노인의 영혼을 달래는 진홍곡이 되었습니다. 신비는 온 마음을 다해 부릅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내 친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소리에 저절로 물기가 서립니다. 노래가 끝나자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로 고입니다. 여우가 강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여우. 신비가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강 회장이 링거 꽂은 손을 힘겹게 들어 신비의 얼굴을 향해 뻗습니다. 신비가 얼떨결에 그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노인의 손. 하지만 맞잡은 손바닥을 통해 뜨거운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전율이 흐릅니다. 똑같구나. 눈매가 우리 여옥이랑. 강 회장의 시선이 신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신비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최미자의 딸인데 왜 회장님은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닮았다고 할까?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미자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최미자가 신비와 강 회장이 잡고 있는 손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떼어놓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것처럼 신비를 밀쳐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천한 노래 따위를 회장님께. 비켜라. 강 회장이 산소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 호령에 최미자가 움찔하며 물러섭니다. 강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최미자를 노려봅니다. 미자,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네. 그게 무슨... 이 아이 누구야? 왜 이 아이에게서 죽은 여우기의 느낌이 나는 거지? 최미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그녀는 황급히 신비를 노려보며 소리칩니다. 김 실장, 뭐해요? 이 여자 당장 끌어내요. 회장님 안정을 해치잖아요. 김 실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신비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일단 나가시죠. 신비는 쫓겨나면서도 최미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엄마의 눈빛. 그것은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뭔가 있어. 엄마가 숨기는 거대한 비밀이. 신비가 병원 로비로 쫓겨나다시피 나왔을 때입니다. 어둠 속 기둥 뒤에서 누군가 쑥 나옵니다. 나잘란입니다. 그는 느물거리는 표정으로 신비의 앞을 막아섭니다. 어이구, 우리 처제? 아니지, 장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신비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비켜. 나 기분 안 좋아. 에이, 같이 한 배를 탄 사이끼리 왜 이래. 나 다 알았어. 잘란이 주머니에서 머리빗 하나를 꺼내 흔듭니다. 신비가 옥탑방에서 잃어버렸던 최미자의 머리카락과 빗이 든 비닐팩입니다. 신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거 내놔.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더라고. 내가 아까 몰래 유전자 검사센터에 전화해봤지. 나신비랑 최미자, 친자 확률 99.9%라며 잘란이 비열하게 웃으며 신비에게 다가옵니다. 재밌네. 장모님이 낳은 진짜 딸은 너고 세리는 뻐꾸기 새끼고. 입 닥쳐. 워워, 진정해. 난 내 편이라니까. 생각 좀 해봐. 세리는 멍청해서 회장님 돌아가시면 회사 다 말아먹을 거야. 근데 너는 똑똑하잖아. 도끼도 있고. 잘란이 신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입니다. 신비야, 우리 딜을 하자. 내가 진짜 상속녀가 되면 나한테 계열사 하나만 떼어줘. 그럼 내가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고 세리 몰아내는 거 도와줄게. 기가 찹니다.
이 남자는 정말 바닥이 없습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처제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이 뻔뻔함. 하지만 신비는 지금 아군이 필요합니다. 비록 쓰레기 같은 아군일지라도 신비는 잔란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세리가 가진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팬티 한 장까지 전부 다. 오케이. 그건 내 전문이지. 잔란이 낄낄거리며 신비의 손에 키스를 하려 합니다. 신비는 혐오감을 감추고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 최미자는 안방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도졌습니다. 제니퍼나 아니 나신비. 그년이 어떻게 여기까지. 최미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은 지금의 신비와 판박이입니다. 바로 강 회장의 첫사랑, 이여옥입니다. 최미자가 사진을 구겨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죽은 년의 딸 따위한테 뺏길 수는 없어. 최미자가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나야. 처리할 게 좀 생겼어. 네,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사람 하나 치우는 게 뭐 어렵니게? 예전처럼만 해. 전화를 끊는 최미자의 얼굴에 서늘한 살기가 스칩니다. 15년 전 신비와 남편을 버리고 나올 때 지었던 그 독한 표정입니다. 며칠 후 신비는 잔란이 건네준 세리의 비자금 장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합니다. 으스스한 한기가 목덜미를 스칩니다. 신비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천천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신비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승합차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기익. 승합차가 신비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두 명이 튀어나옵니다. 누구세요? 신비가 뒷걸음질 치지만 퇴로는 막혔습니다. 나신비 씨 되시죠? 잠깐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싫어요. 사람 살려. 신비가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휘두르지만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신비의 입이 틀어막히고 몸이 공중으로 들립니다. 그때 신비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에 내용물이 쏟아집니다. 잔란이 준 비자금 장부, 그리고 어릴 적 엄마와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빗물에 젖습니다. 신비가 발버둥 치지만 승합차 문은 무정하게 닫힙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옵니다. 빵! 오토바이가 승합차 앞을 막아섭니다. 헬멧을 쓴 남자가 내립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습니다. 신비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남자를 봅니다. 오토바이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깡패들에게 달려듭니다. 우당탕? 퍽? 빗속의 난투극. 하지만 신비의 의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오는 사람은 김 실장입니다. 그는 전화를 듭니다. 회장님, 최 여사님이 선을 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병실 모니터의 심박동 소리가 B-하고 불길하게 울립니다. 어딘가로 끌려가는 차 안. 신비의 머리에 두건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최미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미안하다, 신비야. 너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해. 신비의 감긴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려 두건을 적십니다. 아니, 엄마. 나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다 죽어야 끝나는 거야.
어둠 속에서 신비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폐차장 구석,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비린내가 진동하는 어둠 속입니다. 신비는 손발이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엄마, 왜 나를? 신비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시장 바닥에 자신을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던 엄마의 뒷모습, 그 매정한 등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신비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때 쾅 하고 컨테이너 문이 떨어져 나갑니다. 눈이 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최미자가 보낸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일어섭니다. 뭐야? 어떤 놈이야? 불빛을 등지고 걸어 들어오는 검은 그림자들. 한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컨테이너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김 실장이 걸어 나옵니다. 회장님의 명을 받들러 왔다. 저 쥐새끼들을 치워라.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됩니다. 김 실장이 묶여있는 신비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신비의 포박을 풀어주며 평소에 무뚝뚝한 말투가 아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신비는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그 호칭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를 왜 아가씨라고? 김 실장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신비의 손에 쥐어줍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읽어보십시오. 회장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검은 세단이 빗길을 뚫고 병원으로 질주합니다. 신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엽니다. 그 안에는 2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검체 A나 신비 마이너스 검체 B 최미자 불일치. 신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최미자가 엄마가 아니라고? 분명 90%라고 했는데? 그때 김 실장이 운전대를 잡으며 백미러로 말합니다. 나잘란 씨가 본 건 가짜입니다. 최미자 여사가 미리 바꿔치기해 둔 거죠.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의뢰한 원본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딸이란 말인가? 신비는 황급히 2번째 종이를 봅니다. 검체 A나 신비 마이너스 검체 시각만수 회장 친자관계 성립 99.9999%. 세상이 멈춥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도 심장이 뛰는 소리도 모두 멈춥니다. 강만수 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12회 회장이 내 아버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김 실장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30년 전 최미자 여사는 회장님 댁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첫사랑인 이여옥님과 사이에서 딸을 낳으셨죠. 그런데 여옥님이 출산 직후 돌아가시자 최미자 여사가 갓난아기였던 아가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 강세리 양을 회장님의 핏줄인 것처럼 바꿔치기하고 말입니다. 신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으흐흑.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 최미자가 그토록 자신을 미워했는지, 왜 밥을 굶기고 구박하고 끝내 시장 바닥에 버렸는지, 자신의 친딸 세리이 가짜 공주 노릇을 하는 동안 진짜 공주 신비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가장 밑바닥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다. 악마. 그 여자는 악마야. 신비는 서류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은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이 붙어 있지만 생명의 불씨는 꺼져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왔습니다. 진짜 따님이요. 김 실장의 말에 강 회장이 힘겹게 눈을 뜹니다. 여우가? 아닙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다시 달싹입니다. 아니, 내 딸.
신비야. 신비는 침대 곁으로 달려가 강 회장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이 애비를 용서해라.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십니다. 그 여자가 너를 빼돌린 줄도 모르고 나는 엉뚱한 아이를 금지옥엽 키웠구나. 내 핏줄이 탬버린을 흔들며 사는 줄도 모르고. 회장의 거친 손이 신비의 멍든 뺨을 어루만집니다. 신비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합니다. 평생을 부모 복 없는 년이라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울지 마라. 내 딸아. 강 회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김 실장을 봅니다. 김 실장. 녹음기. 김 실장이 펜 모양의 녹음기를 켭니다. 나 강만수는 내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유일한 혈육인 나신비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최미자와 강세리는 내 장례식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유언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말을 마친 강 회장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집니다. 빛. 심전도 모니터의 붉은 선이 일직선으로 바뀝니다. 아버지, 아버지, 안 돼요. 눈 좀 떠보세요. 신비가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30년을 돌아 만난 아버지와의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병실안은 신비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집니다. 비켜. 내가 사모님이야. 어디서 막아. 최미자의 독한 목소리입니다. 김 실장이 눈짓을 하자 경호원들이 길을 터줍니다. 최미자와 강세리 그리고 눈치를 보며 따라온 나잘란이 병실로 들이닥칩니다. 최미자는 죽어있는 강 회장을 보고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짜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를 두고 어딜 가세요. 세리도 옆에서 아빠, 아빠 하며 목청을 높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러워 신비는 눈물이 쏙 들어갑니다. 신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최미자가 우는 척하다가 신비를 째려봅니다. 너, 내가 회장님 돌아가시게 했지? 이 재수없는 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연기 그만해. 역겨우니까. 당신 남편 아니잖아. 남의 남자, 남의 돈, 남의 딸. 신비가 한 걸음 다가가자 최미자가 주춤 뒤로 물러납니다. 신비의 시선이 옆에 있는 세리에게 그리고 구석에 숨은 잘란에게 꽂힙니다. 똑똑히 들어. 이 장례식의 상주는 당신들이 아니야. 신비가 강 회장의 시신 위로 흰 천을 덮어주며 말합니다. 김 실장님, 이 사람들 끌어내세요. 아버지가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시거든요. 네, 회장님. 김 실장이 신비에게 깎듯이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최미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회장님? 김 실장 돌았어? 이 천한 년한테 회장님이라니. 김 실장이 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최미자의 얼굴 앞에 들이밉니다. 최미자 씨, 당신이 30년 전에 유괴했던 강만수 회장님의 친딸 나신비 회장님이십니다. 종이를 확인한 최미자의 다리가 풀립니다. 세리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잘라는 입을 떡 벌린 채 상황 파악하느라 눈알만 굴립니다. 경호원들이 최미자와 세리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끌려나가면서 최미자가 악을 씁니다.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나 놓으라고.
신비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차갑게 식은 아버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습니다. 잘 가요, 아빠. 장례식은 제가 아주 성대하게 치러드릴게요. 신비의 시선이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슬픔은 끝났습니다. 이제 피해 축제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며칠 뒤 강만수 회장의 장례식장.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엄숙한 자리. 검은색 상복 대신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신비가 영정사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노래방 마이크가 아닌 회장의 연설용 마이크입니다. 신비의 눈이 조문객들 사이에 숨어 들어온 최미자와 나잘란을 찾아냅니다.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입을 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자리이자 사기꾼들의 가면을 벗기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신비가 손가락으로 최미자를 가리킵니다. 거기 숨어 있는 당신, 이리 나와. 거기 숨어 있는 당신, 이리 나와. 신비의 서늘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스피커를 타고 흐릅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일제히 뒤를 돌아봅니다. 시선이 꽂힌 곳에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던 최미자와 강세리, 그리고 나잘란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삿대질이야? 최미자가 발악하며 선글라스를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미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최미자는 끝까지 연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 대상감입니다. 신비는 피식 웃으며 단상 위에 놓인 리모컨을 누릅니다. 그래, 그럼 이건 누가 지진 소릴까? 장례식장 정면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 고인의 생전 영상이 나와야 할 그곳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나 신비, 그년 내 딸 아니야. 그냥 걸림돌일 뿐이지. 엄마, 걔 진짜 죽인 거야? 잘 됐네. 아빠 재산 다 내 거잖아. 지지직거리며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목소리. 납치범들이 찍어두었던 협박용 영상과 김 실장이 도청한 녹음 파일입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소리야? 자기 딸을 죽이라고 했다고? 사람이 아니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듭니다. 최미자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꺼버려. 당장 안 꺼. 최미자가 단상으로 달려들려 하지만 김 실장의 신호를 받은 경호원들이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신비가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30년 전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와 갓난아기를 바꿔치기하고 진짜 핏줄을 시궁창에 버린 유괴범. 그게 바로 당신 최미자야. 그리고 저기 서 있는 강세리. 당신은 공주가 아니라 유괴범의 딸일 뿐이고. 세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거짓말이야. 나 아빠 딸이야. 우리 아빠 재벌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최미자 씨 살인 교사 및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철컥 최미자의 손목에 채워집니다. 명품 팔찌가 있던 자리에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최미자는 끌려가면서도 신비를 향해 악을 씁니다. 나 신비, 내가 널 낳지 말았어야 했어. 뱃속에 있을 때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낳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알았거든. 돈보다 더러운 게 당신 같은 인간이라는 걸. 최미자가 끌려나가고 세리는 바닥을 기며 옵니다. 언니, 나 좀 봐줘. 나 아무것도 몰랐어. 신비는 차갑게 외면합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한 사람.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잘란입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신비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어이, 나잘난 사장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신비가 손가락을 까딱이자 덩치 큰 경호원들이 잔란을 번쩍 들어 신비 앞에다 패대기 칩니다. 아이고, 신비야. 회장님, 살려줘. 나는 널 도왔잖아. 저 여자들 잡으려고 내가 스파이 노릇한 거 알지? 잔란이 신비의 발목을 잡고 빕니다. 신비는 7년 전 노래방 VIP 룸에서 겪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돈이 없어 무릎 꿇고 술을 따르던 자신의 모습을. 신비는 핸드백을 엽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냅니다. 노래방에서 잔란이 팁이라며 던져줬던 그 돈입니다. 신비가 그 돈을 잔란의 얼굴에 툭 던집니다. 자, 얘다. 팁이다. 내가 그랬지? 돈 없는 사랑은 구질구질하다고. 신비가 싸늘하게 웃으며 덧붙입니다. 이 돈 가지고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어.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땐 국물도 없을 테니까. 잔란은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자신의 인생이 고작 이 5만 원짜리 한 장 값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표정입니다. 김 실장님, 이 쓰레기 분리수거 부탁해요. 잔란이 개처럼 질질 끌려나갑니다. 장례식장에는 이제 진짜 조문객들만 남았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정적이 흐릅니다. 신비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강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신비는 마이크를 고쳐 잡습니다. 아버지 약속했었죠. 당신 장례식에서 부를 노래가 있다고. 반주는 없습니다. 오직 신비의 목소리만이 텅 빈 공기를 채웁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가사가 장례를 울립니다. 기교도 화려한 고음도 없습니다. 그저 꾹꾹 눌러 담은 한과 이제는 그 한을 털어내려는 의지만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신비의 뺨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흐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가짜 인생을 살았던 노래방 도우미 3번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눈물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신비를 감싸 안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회장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강신비 회장입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 이동하셔야 합니다. 김 실장이 들어와 보고합니다. 네, 가죠. 신비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습니다. 사회면 재벌가 유괴 사건 최모 씨, 교도소에서 정신 이상 증세 보여 독방 수감. 경제면 남호 씨, 노숙자 쉼터에서 절도 혐의로 입건. 신비는 무심하게 신문을 덮습니다. 인과응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로비로 걸어가는 신비.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경쾌하게 울립니다. 그때 로비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가수의 꿈을 꾸는 참가자가 땀을 흘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신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노래는 죄가 없지. 신비는 당당하게 회전문을 밀고 나갑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를 비춥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노래를 파는 여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입니다. 신비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잘 지내지, 나 신비? 고생했어. 그리고 안녕.